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직류 전동기 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제 전동기인데 여러분들 이제 전동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동기의 원리, 그 다음에 회전력. 자, 전동기를 공부하실 때 이제 처음 저희가 전동기를 접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직류 전동기는 아니에요. 자, 선풍기 생각하시면 돼요. 선풍기는 이제 우리 유도 전동기의 일종인데 선풍기를 잠깐 상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상상을. 선풍기 킬 때 어떻게 하세요? 콘센트에다 코드 꼽지. 코드를 꼽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정기적인 에너지를 받는 거죠. 자, 정기적인 에너지 값을 받아가지고 자, 선풍기를 꼽습니다. 자, 꼽는 순간에 이제 전원이 들어오니까 힘이 생기겠지. 자, 그걸 우리는 회전력이라고요. 자, 기동이 되겠네, 기동이. 그죠? 자, 이게 기동이 됩니다. 그래서 자, 원리 공부하고 회전력 공부하고 기동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우리가 자 1단, 2단, 3단 누를 거 아니야. 그게 속도 제어예요. 속도 제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나 멈추고 싶대. 제도. 이 5가지 하시면 돼요. 자, 직류 전동기뿐만 아니라 동기 전동기도,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도. 이해되시죠? 이 5가지만 여러분들이 채워 넣으실 수 있으면 충분히 전동기 편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전동기예요. 직류 전동기는 자, 원리가 뭐였어요? 원리. 전동기는 원리가 플레밍의 자, 왼손 법칙입니다. 왼손 법칙.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도 많이 나와요. 자, 전동기의 원리인 것은 그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에요. 왼손 법칙. 이해되시죠? 그럼 왼손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야? 왼손 법칙이라고. 이게 왼손이죠. 자, 엄지, 검지, 중지. 자, 엄지. 자, 검지. 자, 중지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엄지는 힘의 방향이죠. 자, F. 힘의 방향이 되고. 자, 그 다음에 검지. 자, B. 자속의 방향이 되겠지. 자속의 방향이. 그죠? 자속 밀도. 그 다음에 자, 중지는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전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 FBI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 힘을 구해요. 힘을. 이해되시죠?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회전력이라고 하는 걸 자, 구하는데 제가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그런지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그죠? 자, 여러분들 기능사 공부하는 거니까. 자, 누누이 말씀드리죠. 학문을 깊이 있게 가다 보면 여러분들 이거 포기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쉽게 이해를 좀 하시자고요.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자, 이 힘을 얻습니다. 자, 힘을 얻는데 그 힘에 의해서 돌아간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회전력이라고요. 자, 이 회전력. 자, 이 회전력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이제 토크다라고도 할 거예요. 토크. 그럼 토크는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가 자, T라고 표현합니다. T. 그럼 토크는 어떻게 공부하냐? 자, 토크는 자, 어떻게 구합니까? 오메가에 대한 P 값으로 구합니다. 자, 근데 이 오메가는 각속도니까. 근데 우리는 각속도는 오메가는 2파이 F라고 하지만 기기에서는 회전을 하니까 우리가 2파이 F, 주파수보다는 2파이의 회전 속도. 자, N으로 구해요. 거기에 대한 P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어떻게?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초당 회전수가 돼요. 그래서 단위가 뭐가 돼요? RPS가 됩니다. 근데 우리 기기에서는 RPS, 초당 회전수로 얘기를 안 해요. 다 분당 회전수. 자, 자동차를 봐도 RPM 게이지가 있잖아. 분당 회전수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분당 회전수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게 2파이에 자, 60분의 N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고요. 자, 여기 P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출력값이에요. 그 기계적인 출력값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선풍기 날개가 돌아갔을 때 어떤 출력값.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해요. 그러면 이 출력은 어떻게 구하냐? 자, 기전력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전력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전동기는. 그게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거지. 역기전력. 자, 기전력이 생깁니다. 전동기도 왜? 자장이 있는 공간 내에 자, 힘을 받아가지고 도체가 운동을 해요. 회전을 한다고. 자장이 있는 공간 내에 도체가 회전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요? 기전력이 생긴다고요. 기전력이. 근데 그 기전력이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생기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역기전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전력이 생기더라 이거야. 이 부분은 이건 자, 역기전력이 됩니다. 역기전력. 그럼 이 역기전력 값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세요. 자, 우리
직류 발전기에서 기전력 구하는 식.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어떻게 구했습니까? A분의 PZ에 파이에 자 60분의 M 볼트로 구했고요. 또는 자 V 플러스 IA RA로 구했는데 이번에는 전동기다 보니까 전동기에선 누가 요 정격 전압 단자 전압이 역기전력보다 훨씬 크죠. 공급해준 전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답니까? 이걸 역기전력이다라고 하는 거지. 역기전력.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지. 2에 IA. 자,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이 계산을 해보니까 자, 토크는 자, 2파이 A에 PZ에 파이에 IA 값으로 나오면서 힘 뉴턴이 되는 거고 자 이동한 거리 메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뉴턴 메타 이게 토크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자 토크는 다시 한번 해보시자고요. 2파이A의 PZ의 파이의 IA 값으로 구할 수 있더라. 자 요거 공식 하나 암기. 자 전기자 권선법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 적 있었네. 고상권, 패러권, 이층권 쓰고요. 자, 이층권에서는 뭐가 있더라? 중권과 파권이 있더라. 중권의 특징은 자, 전기자의 병렬수, 국수, 브러시수가 같다는 게 특징이었고 파권은 전기자의 병렬수가 2개더라. 요게 지금 그 얘기죠. 이해되시죠? 또는 자, 이 수식에다가 얼마를 9.8분의 자, 1로 나눠줘 보니까 자, 이 토크가 어떻게 바뀌냐? 이 토크는 자, 0.975 곱하기 n분의 p가 되더라. 단위는 킬로그램 자, 메타가 되더라. 자, 이 수식도 암기 하나. 자, 저희가 이제 토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 수식은 동기 전동기에서도 쓰이고요. 유도 전동기에서도 쓰입니다. 그래서 토크 공식은 꼭 기억을 하세요. 단위까지. 그래서 토크는 자, 이 두 가지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토크는 자, 두 가지 식이 있더라. 자, 우리 핵심 예제 11번 문제를 한번 보시자고요. 핵심 예제 11번. 자, 핵심 예제 11번을 보니까 자, 직류 전동기의 출력. 자, 출력 P래. 이게 10kW예요. 출력 P가 10kW. 자, 그다음에 회전수 N이 얼마냐면 자, 600rpm이 됩니다. 600rpm. 자, 이때 토크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단위 보세요. 킬로그램 메타가 나왔네. 뭐 적용시켜야 됩니까? 이 공식 적용시켜야 되겠죠. 이때는 언제 적용을 시켜요? 이때는 자, 병렬수, 국수, 도체수, 자속수, 전기자 전류값이 존재할 때. 근데 선생님, 자, 여기서 뉴턴 메타로 될 수는 없나요? 될 수 있지. 아까 여기서 9.8분의 1로 나눠 보니까 킬로그램 메타가 됐었죠. 0.975에. 자, 그럼 거꾸로 자, 뉴턴 메타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9.8을 곱해보게 되면 뉴턴 메타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제 토크 구하라고 했으니까 토크는 자, 0.975 곱하기 n분의 p 그러면 자, 0.975 곱하기 자, 회전수는 600이고요. 출력은 자, 10 곱하기 10에 3승 하시면 되겠다. 자, 구해 보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25kg 메타가 나오더라.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해되시죠? 자, 토크 다시 한번. 토크 어떻게 한다? 2파이의 PZ의 파이의 IA로 구하고 또는 0.975 곱하기 n분의 p로 구하더라. 되셨죠?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게 되면 이제 자, 직류 전동기의 종류 및 특성이 있습니다. 자, 직류 전동기의 종류 및 특성을 좀 볼게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제가 하지 않으랍니다. 왜? 자, 이 정 강의를 한번 보세요. 정 강의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직류 발전기의 종류, 특성이 있었어요. 똑같습니다. 직류 발전기와. 단지 이제 자, 전원에서 전원을 공급해 줘 버리니까 자, 그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단자 전압이 기전력보다는 훨씬 크겠지. 그 부분의 부호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 되고 자,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타여자 전동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여자 전동기가 있는데 자여자 전동기에서 자, 계자와 전기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걸 직권 전동기,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걸 분권 전동기. 자, 직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게 복권 전동기.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특성도 똑같아요. 그래서 자, 8번째. 자, 직류 전동기의 종류 및 특성인데 직류 자, 전동기 자, 종류 및 특성인데 이거는 뭐하고 똑같더라? 직류 발전기의 종류하고 특성하고 똑같더라. 자,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거기에 2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직권 전동기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어요. 직권 전동기. 직권 전동기. 자, 이 부분은 속도 제어를 하면서 우리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자, 미리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직류 전동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 방금 이렇게 공부한 거죠. 자, 역기 전력이는 A분의 PZ의 파이의 60분의 M 볼트로도 구할 수 있었고 또는 자, V 마이너스 IA RA로도 우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토크라고 하는 것은 자, 2파이 A의 PZ의 파이의 IA로 구했어요. 그죠? 자, 또는 자, 이 부분 자, 60A의 PZ라고 하는 거 비례상수 K를 썼었죠. K. 그럼 이거 어떻게 돼? K의 파이의 N으로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자, 제가 이 부분을 좀 볼게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속도식 N은 자, K 파이에 대한 V 마이너스 IA RA 같아요. 그런데 자, 이 속도는 우리가 이제 분당 속도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 이건 뭐가 되냐 이제 초당 속도로 바뀌어요. 초당 속도. 60A의 PZ니까 초로 바꾸게 되면 이게 K배의 파이의 V 마이너스 IA RA가 됩니다. 단위는 RPS가 돼요. RPS가. 그럼 이제 보시자고. 직권 전동기의 특징이 자, 직권. 자, 한번 그려 볼게요. 이게 직권 전동기죠. 자, 여기서 이제 뭐 줍니까? 전원을 인가합니다.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특징이 뭐예요? 부하 전류와 자, 계좌 전류와 정기자 전류가 다 어떻더라? 같더라. 자, 부하 전류, 자, 계좌 전류, 자, 정기자 전류가 다 어떻습니까? 같네? 그러면 이 계좌 전류의 걸로 뭘로 볼 수 있어요? 자, 뭘로 볼 수 있습니까? 자, 전류로 봐도 무관하겠지. 부하 전류로. 그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보시자고요. 자, 토크 공식을 보니까 이것도 비례상수 우리가 K를 써서 자, K의 파이의 IA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오로지 지금 우리 직권만 보는 거예요. 직권. 자, 계좌 자속. 자, 자속은 계좌 전류와 같고 계좌 전류와 같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자, 정기자 전류. 정기자 전류도 자, 뭐와 같다 보시면 돼요. 자, 부하 전류. 그러니까 자, 이 부하 전류로 하나를 통일을 시켜 보시자고. 부하 전류. 왜? 직권에서는 부하가 없으면 또 가동이 안 됐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부하 전류고 부하 전류면 K의 I의 자승이 되겠죠. 그러면 자, 어떤 특징이 나옵니까? 이 토크는 뭐하고 부하 전류의 자승에 어떻더라? 비례하더라. 그러면 자, 이게 토크인데 토크는 또 어떻게 구했어요? 0.975 곱하기 M분의 P로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회전 속도와 토크는 어떻습니까? 회전 속도와 자, 토크는 자, 이 회전 속도면 자, 부하 전류야 어때요? 자, 여기서는 회전 속도와 부하 전류는 반비례 관계죠. 근데 제곱이니까 속도도 어떻게 돼? 제곱만큼 반비례 하겠지. 자, 이게 특징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자, 직권 전동기의 토크는 자, 부하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자, 권선의 제곱에 반비례하다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가 전기 철도에 많이 쓰여요. 전기 철도.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뭐 지하철이나 열차를 다 타보셨겠지만 자, 이제 열차를 출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토크는 굉장히 큽니다. 그죠? 부하에 따라서 토크는 굉장히 커져요. 근데 자, 속도는 어떻습니까? 느리지. 그러다가 이제 점점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토크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게 되겠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직권 전동기예요. 그래서 자, 보시자고요.
직권 전동기의 특징은 부하가 증가하면 속도는 반비례하여 감소하게 되고, 자, 부하가 증가할수록 토크는 증가하더라. 자, 전차, 권상기, 크레인과 같은 기동 횟수가 빈번하고, 자, 토크의 변동이 심한 부하에 사용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이 직권 전동기는 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변속도, 자, 전동기라고도 해요. 변속도 전동기.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옆에, 자, 속도 특성 곡선이 하나가 나와 있죠. 자, 보시게 되면, 자, 토크고, 자, 전류예요. 또는, 자, 속도고, 전류입니다. 그러면, 자, 토크와 전류는 어떤 관계? 비례관계. 전류가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 토크는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토크 곡선이죠. 그죠? 자, 근데 전류가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감소가 되겠죠. 이게 회전 속도의 곡선. 자,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게 특징입니다. 직권 전동기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속도 변동률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네. 속도 변동률. 자, 속도 변동률. 가속이 되니까 변속이 되고 가속이 되다 보니까, 자, 속도 변동이 생기겠죠. 그래서, 자, 세 번째, 자, 속도, 자, 변동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속도 변동률. 자, 속도 변동률은 우리가 입실론이라고 써요. 이게 입실론. 입실론은 어떻게 되냐? 속도 변동률은, 자, 무바 속도 마이너스의 전격 속도를, 자, 전격 속도로 나누어진, 자, 백분율 값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속도 변동률이라고 합니다. 속도 변동률. 또한 또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어요? 전압, 자, 변동률도 있었죠. 전압 변동률. 자, 이 전압 변동률도 우리가 입실론을 써요. 자, 입실론은 어떻게 돼요? 무브와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을 전격 전압으로 나누어진, 자, 백분율 값이다라고 돼요. 식은 똑같잖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속도 변동률. 자, 그러면, 자, 우리 핵심 예제 1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핵심 예제 12번. 자, 이 속도 변동률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보시자고요. 자, 12번 보니까 전부하 속도가 1500rpm으로, 자, 속도 변동률이 5%인 전동기의 무부하 속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무부하 속도를 구해 합니다. 이게 무부하 속도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무부하 속도, 자, 속도 변동률은, 자, 무부하 속도 마이너스 전격 속도를 전격 속도로 나누어진 백분율 값이라고 했으니까, 자, n0 마이너스, 자, 전격 속도는 입실론의, 자, 전격 속도가 될 것이고, n0는, 자,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입실론의, 자, 전격 속도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 1 플러스, 자, 속도 변동률이 5%래요. 0.05. 자, 그 다음에 전격 속도가 얼마입니까? 자, 1500이 됩니다. 1500. 자, 계산기 눌러 보시게 되면 얼마가 돼요? 이게 1575. 1575 rpm이 되더라. 푸실 수 있으시겠죠? 그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알아두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기억이 안 나. 전압 변동률이나 속도 변동률이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값이 큰 값이죠. 자, 큰 거에서, 자, 이게 작은 거네. 작은 거 빼. 자, 뭘로 나눠줘요? 작은 걸로 나눠주시면, 자, 웬만한 변동률은 거의 맞아요. 이해되시죠? 자,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전동기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자, 이번에는 속도 제어 및 제동에 대해서 이제 볼게요. 속도 제어 및 제동에 대해서. 자, 9번째. 자, 보시자고요. 자, 9번째 속도, 10번째. 자, 속도 제어 및 제동입니다. 자, 10번째. 자, 속도 제어 및, 자, 제동이에요. 네, 방금 9번째 제가 직권 전동기 설명하면서 잠깐 설명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속도. 자, 우리 속도는 단위가 RPS인데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자, 비례상수 K에 대해서, 자, 파이의 V-IA RA로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게 속도예요. 그럼 속도를 뭐 가지고 제어할 거냐 이거야. 속도는. 자, 뭐 갖고 제어할까요? 자, 자속.
전압, 저항. 이 세 가지 갖고 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자, 첫 번째, 자 저항 가지고 속도 제어를 하더라. 저항 가지고. 근데 저항 가지고 속도 제어를 하다 보니까 저항에서는 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열이 나기 시작하겠죠. 손실이 크더라. 자, 속도 제어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전압 제어 가지고는. 자, 그다음에 계좌 가지고 우리가 속도 제어를 해요. 자, 이 계좌 제어는 자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정출력 제어다라고 해요. 정출력 제어. 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속도가. 그래서 자, 이런 용어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계좌 제어는 자 어떤 제어다? 정출력 제어다. 다음 중 정출력 제어인 제어 방법은 그게 뭐야? 계좌 제어. 자속 가지고 제어하는 거겠죠.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 뭐가 있냐? 전압 제어를 가지고 하죠. 전압 제어. 그럼 이 전압 제어에도 자 이 전압 제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정 토크 제어다라고 합니다. 정 토크 제어. 자, 다시 전압 제어에는 자 이 전압 제어를 뭐라고 하더라? 정 토크 제어라고 하더라. 자, 근데 이 정 토크 제어에는 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자 워드 레오너드 방식이 있고요. 레오너드 방식이 있고. 자, 그다음에 일그너 방식이 있더라. 두 차이가 있다면 플라이 휠. 이 플라이 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 변속이 되지 않게 일정한 속도로 계속 돌아갈 수 있게 우리가 어떤 쇳덩어리를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형부에 많이 쓰이더라. 그래서 속도 제어는 여러분들이 자, 요 정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속도 제어는 자, 저항 제어, 계좌 제어, 전압 제어가 있는데 계좌 제어는 뭐라고 하고 정출력 제어라 하고 전압 제어는 정 토크 제어라 하더라. 근데 전압 제어에는 뭐가 있습니까? 워드 레오너드 방식이 있고 일그너 방식이 있다더라. 자, 이 정도만 공부하십시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워드 레오너드 방식은 어떤 제어입니까? 일그너 방식은 어떤 제어예요? 자, 무슨 제어야? 전압 제어야. 자, 전압 제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전압 제어. 자, 정 토크 제어인 방식은 그게 뭐가 돼? 전압 제어가 되겠죠. 정 출력 제어인 방식은 자, 계좌 제어가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 자, 핵심 예제 13번을 풀어볼게요. 자, 워드 레오너드 방식의 목적은 뭐냐라고 했어. 자, 목적이 뭡니까? 속도 제어지. 자, 속도 제어하자. 그죠?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동에 대해서 좀 볼게요. 제동. 두 번째, 제동. 자, 제동은 우리가 스탑, 멈춘다는 얘기야. 자, 멈춘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어떤 제동이 있냐? 발전 제동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발전 제동. 자, 두 번째 회생 제동이다라고 하는 게 있죠. 회생 제동. 자, 세 번째 우리 플러깅 제동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플러깅 제동. 자, 이 플러깅 제동을 우리는 다른 말로 역전 제동이라고도 해요. 역전 제동. 또는 이걸 자, 역상 제동이라고도 합니다. 역상 제동. 또는 이 부분을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면 플러깅을 자, 급정지라고도 해요. 급정지. 급정지.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하나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발전 제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발전 제동은 자, 지금 전동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자,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자, 전원이 인가되는 방식이죠. 자, 제가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좀 편하시게. 자, 분권 전동기를 한번 자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분권 전동기야. 분권 전동기인데 전동기다 보니까 자,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전원을 인가하겠죠. 전원을 줘요. 전원을. 자, 전원을 줘가지고 여기서의 어떤 날개가 이게 돌아간다라고 보실게요. 이게 전동기니까. 근데 자, 이렇게 잘 돌고 있었어. 잘 돌고 있었는데 자, 내가 이제 전원을 어떻게 이제 발전 제동 뭐냐? 전원을 분리해요. 전원을 분리한 상태에서 내가 여기다가 저항을 집어넣습니다. 저항을. 그럼 저항을 집어넣게 되면 이 속도에 의해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반대로 전기가 나오겠지. 그러면서 정지하는 거. 이게 발전 제동이에요. 이해되시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회생 제동도 뭐냐? 회생 제동도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역기 전력이 있었고 이게 지금 단자 전압입니다. 누가 커요? 단자 전압이 훨씬 커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전원을 분리시켜 본 다음에 전원이 계속 올라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역전이 돼요. 역기 전력이 전압값보다 크게 돼. 그러면 반대로 돌겠지. 그게 무슨 제동? 자, 회생 제동.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플러깅 제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삼상에서 자, 이게 전동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동기라고 보시자고요. 세 선이 있는데 이 세 선 중 임의의 두 가닥, 임의의 두 가닥이에요.
자, 이렇게 임의의 두 가닥을 오결선하게 되면 자, 방향이 어떻습니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쓰여? 급정지 할 때 쓰이더라. 급정지.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동에는 발전 제동이 있고 회생 제동이 있고 플러깅 제동이 있는데 그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전기 제동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발전 제동은 뭐냐? 운전 중에 전동기를 전원에서 분리하면, 맞죠? 운전 중에 전원에서 분리하게 되면 자, 발전기로 동작하는데 이때 발생된 자, 전력을 열로 소비하는 제동법을 발전 제동이라고 하더라. 그다음에 회생 제동. 자, 운전 중인 전동기를 전원에서 분리하면 발전기로 동작한다. 이때 발생된 전력을 제동용 전원으로 사용하면 회생 제동이라고 한다. 회생 제동. 자, 플러깅 제동은 뭐냐? 급제동 시. 자, 급제동 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 역전 제동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제동법. 자, 속도 제어의 세 가지. 자, 제동 방법의 세 가지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11번. 자, 손실과 효율에 대해서 이제 좀 볼게요. 손실과 효율에 대해서. 자, 보시자고요. 기기가 이제 돌아감으로써 이제 어떤 손실이 발생이 되고 또 기기가 제작됨으로써 어떤 손실이 발생이 되겠죠. 자, 그런 손실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제. 자, 11번입니다. 11번. 자, 손실이에요. 자, 효율. 손실 및 손실과 같이 따라다니는 게 효율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손실에는 뭐가 있냐? 자, 내가 부하를 걸지 않았어요. 부하를 걸지 않았는데도 손실이 생기더라 이거야. 그걸 뭐라고 해? 그걸 무부하손이라고요. 무부하손. 대표적인 것만 좀 적겠습니다. 자, 무부하손이고, 자, 그 다음에 부하를 걸었어요. 부하를. 그럼 부하를 하나 걸었을 때, 두 개 걸었을 때, 세 개 걸었을 때, 자, 뭐가 틀려질까요? 손실 값이 틀려지겠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요? 부하손이라고 해요. 부하손. 부하손. 그럼 무부하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때요? 고정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자, 이 무부하손을 뭐라고 해요? 이걸 고정손실, 고정손이라고 합니다. 고정손. 그죠? 그 다음에 무부하손은 자, 부하에 따라서 값이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가변손이라고 해요. 가변손. 가변손. 그러면 무부하손, 고정손의 가장 대표적인 손실은 뭐가 있냐? 이게 철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철손. 철손. 그럼 철손은 자, 뭐가 있냐? 히스테리. 자, 시스손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 자, 와류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와류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기계가 회전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이 있겠지. 그게 기계손이에요. 기계손. 기계손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게 풍손이 되겠죠. 풍손. 공기와 회전함으로써 마찰하면서 생기는 손실. 자, 그걸 풍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변손의 가장 대표적인 손실이 뭐예요? 동손. 자, 동손이 뭐라고요? 우리 I제곱 R이라고 하죠. I제곱 R.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손실이 뭡니까? 어떤 누설 자석 때문에 생기는 손실. 그걸 우리는 표유, 자, 부하손이라고 해요. 표유, 부하손.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전체, 자, 변압기가, 아니, 직류 전동기가 또는 직류기가 가지고 있는, 또는 변압기 또는 동기기가 가지고 있는 손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똑같습니다. 모든 기기가. 이해되시죠? 근데, 자, 여기 무부하손과 부하손이 같게 된다면, 자, 무부하손과 부하손이 같게 된다면, 이게 뭐가 되겠냐면, 자, 최대 효율, 자, 조건이 돼요. 최대 효율 조건.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자, 효율에 대해서 이제 볼게요. 효율. 자, 두 번째, 자, 효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효율. 우리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래요. 이타라고 하지. 자, 효율은 어떻게 구합니까? 입력에 대한 자, 출력에 자, 백분율 값으로 구합니다. 자, 이런 효율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실측 효율이라고 해요. 실측 효율.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자, 실측 효율을 이용해 가지고 효율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왜? 발정이나 전동이나 기계적인 값을 우리가 측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그 효율을 뭐라고 하냐면 규약 효율이라고 합니다. 규약 효율. 그럼 이 규약 효율에는 자, 발전기 효율 공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 전동기 효율 공식이 있어요. 전동기 효율 공식이. 그럼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보시자고. 자, 뭔가가 돌아가가지고 전기를 만들어 주는 거고. 자, 전동기는 그 만들어진 전기를 이용해서 뭔가 돌리는 거예요. 그죠? 자,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기계적인 값은 우리가 측정이 불가하다라고 했어. 그죠?
그래서 자, 발전기는 뭐가 중심이 돼요? 출력이 중심이 돼요. 왜? 전기는 출력 값이니까. 자, 전동기는요? 자, 입력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식으로 우리가 입력과 출력을 자, 입력을 출력의 식으로, 출력을 입력의 식으로 변화를 시켜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보시자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 제가 이렇게 볼게요.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입력을 줬어요. 입력을. 그랬더니 출력이 나오더라 이거야. 출력이. 근데 입력을 100을 줬더니 출력이 80분이 안 나왔어요. 20 어디 갔어? 자, 이 부분에서 뭘로 작용했습니까? 손실로 작용을 했겠죠. 그럼 자, 여기서 이제 보시자고. 발전기의 규약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입력에 대한 출력이에요. 근데 우리 입력을 뭘로 바꿔야 돼? 출력의 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입력을 출력의 식으로 바꿔보기 위해서는 100이 되기 위해서는 20 플러스 80이 되면 되겠네. 뭐가 더해지면 돼? 손실과 출력이 더해지면 되죠. 그래서 자, 출력 플러스 자, 손실에 대한 백분율 값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전동기는요. 전동기는 자, 입력에 대한 자, 출력을 입력으로 환산해야 되니까 100이 되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됩니까? 출력이 80이 되기 위해서는 100에서 20을 빼면 되죠. 그래서 자, 입력에서 자, 손실을 뺀 자, 백분율 값을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자, 발전기와 전동기의 규약 효율이라고 합니다. 자, 이 효율에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직류기도 그렇고요, 동기기도 그렇고요, 변압기도 그렇고요, 다 손실 효율 다 똑같이 씁니다. 단지 변압기에서는 어떤 손실이 없어요? 회전하는 손실이 없어요. 회전하는 손실. 왜? 고정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똑같죠. 자, 다 똑같습니다. 효율 구하는 공식도. 이해되시죠? 자,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 핵심 예제 자, 14번 문제를 볼게요. 14번 문제. 핵심 예제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전동기의 급정지 또는 역회전의 급정지가 키워드가 되겠지. 자, 어떤 제동? 플러깅, 역상제동, 역전제동. 자, 답이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됩니다. 3번이. 자, 그 다음에 15번. 직류기의 손실 중에서 기계손에 속하는 거. 자, 손실 중에서 기계손에 속하는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풍손이 있더라. 풍손.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핵심 예제 16번을 또 같이 풀어보시고요. 16번 보니까 자, 직류전동기의 규약 효율은 어떤 식으로 표시된 식에서 구해집니까? 자, 키워드가 뭡니까? 전동기예요. 전동기. 전동기는 어떻게 돼? 입력을 입력 마이너스 손실값으로 나눈 백분율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답은 3번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됐죠? 자, 마지막 이제 시험이 있어요. 자, 시험에는 토크 시험이 있고 온도 상승 시험이 있는데 그 종류만 여러분들이 보시자고요. 자, 토크 시험에서는 뭐가 있더라? 보조 발전기로 쓰이는 방법이 있고 프로닉 브레이크법이 있고요. 자, 전기 동력계로 쓰이는 방법이 있더라. 이게 토크입니다. 우리 회전력 잠깐 공부했어서 회전력 어떻게 구했습니까? 토크는 2파이A의 PZ의 파이의 IA 단위가 뉴턴 메타였고 또는 0.975 곱하기 M분의 P로 구했습니다. 단위가 킬로그램 메타였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토크 구하는 범위에 있는 대표적인 게 프로닉 브레이크법, 전기 동력계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상승 시험인데 실부하법이에요. 실제 부하의 온도를 측정이 가능합니까? 불가하죠. 발전기나 전동기나 불가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자, 반환보합법을 가지고 우리가 온도를 해요. 온도 측정을 합니다. 근데 그 반환보합법 중에는 자, 호킨스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카프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브론델법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자, 정리적인 손실, 기계적인 손실, 전기와 기계의 어떤 손실을 이용한 자, 온도 측정법이 있어요. 그게 호프법, 카프법, 브론델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호프법, 카프법, 브론델법은 자, 뭘 측정하는 겁니까? 라고 할 때는 온도 측정이다. 자, 반환보합법은 뭐다? 온도 측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자, 직류 발전기와 전동기에 대해서 자,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누누이 당부드리죠. 어렵게 들어가지 마시고 기본적인 제어하고 같이 했던 자, 이런 부분들만 열심히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